지급 보류가 된다. 왜 내가 의료자문을 받아야 되냐? 그쪽에선 받아야 된다. 50대 여성 2명이 하소연을 합니다. 2009년과 2008년 각각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왔는데 정작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지급 받아야 되는 거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화가 나죠.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보험사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의료자문 중개업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회신을 받아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고객님. 의료자문 업체요? 네, 의료자문 중개업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의료 자문 결과를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문을 했는지, 의료 자문을 하기는 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인도 없고 면역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제가 타이핑차도 될 수 있는 차거든요. 어떤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답답해진 실손보험 청구인들이 자문이 이루어졌다는 병원으로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내장 의료자문이요? 네. 저희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안과 쪽에서요. 선생님 잘 안 들리거든요. 문 좀 잠깐 열고 얘기하시죠. 국내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한 3,900만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 보험이라고, 민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정 대표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손보험금을 되찾기 위한 활동이 주 업처럼 돼버렸습니다. 올해 한 3월 이후부터는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던 분들이 주변에 급격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저도 뭐 매월 꼬박꼬박 그 실손보험료를 내면서 한 20년 이상 실손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거든요. 일단 피해 사례를 접수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백내장 수술하고 보험금 못 받은 분들이 너무 많게 이렇게 피해 사례를 올려주시더라고요. 백내장 질환이 뭐냐면 이 수정체가 뿌옇게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시력을 상실해가는 질환이거든요. 심해지면 이제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수술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실손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자기 수술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제 보험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뭐 부당하게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백내장 수술 비용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백내장 수술하신 모든 분에게 대부분 다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백내장 수술 건수가 급증을 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의 수익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이정미 씨는 올해 3월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백내장 수술비로 지출한 1,2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왼쪽 눈 수술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료 자문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동의서 작성을 해요. 안 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이 동의를 안 하면. 의료자문에 동의할 의무가 전혀 없고 약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표준 약관에는 환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거고, 그때부터 만약에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도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자문업체에다가 제 서류가 간다는 거예요. 롯데랑 계약된 자문업체. 그러면은 거기서는 아무래도
롯데 측에 유리하게 써줄 거 아니에요, 자문을. 그랬더니 그럼 고객님이 자문을 받아오래요. 이정미 씨는 대학병원 안과 두 곳에서 추가로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수술이 적정하다 이렇게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하지만 보험사는 이번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직인도 있고 전문의가 소견을 써준 건데 왜 인정이 안 되냐. 그 주치의 소견이 타당하니까 그렇게 써준 거 아니냐. 그렇게 이랬는데 안 된대요. 그때는 또 하는 얘기가 수술의의 지인일 수도 있고 동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 거절 이유가 그 소견서를 써준 전문의들이 서로 지인 관계일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드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지급을 안 하는 사연은 아니고요. 저희도 자문을 받아서 회신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의료 자문 업체를 통해 수술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보험사가 이 세극등 현미경을 그 당시에 진단한 주치의가 본 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이든 뭐 타 제3의료기관에 이걸 보내봐서 백내장인지 아닌지 아니면 백내장 단계가 어떤지를 한번 보자. 그리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의료 자문 회신서입니다. 백내장 정도가 미약해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계가 초기면 이거는 뭐 지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그 약관에도 없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부지급을 해왔던 거죠. 근데 롯데에서도 담당자들 이렇게 통화하면은 백내장이 있다? 근데 이제 뭐 그 혼탁도라든지 뭐 단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지급 사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그 2월, 3월에 그 보험 사고 수가 늘었어요. 늘었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들도 이거를 뭐 감당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재정상 감당을 못했든지 아니면 뭐 자기들의 이제 뭐 내부 규정상 감당을 못했든지 해서 부지급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던 거고, 현대상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렇게 부지급을 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료 자문을 구해서 하면은 그 시간을 더 벌 수가 있고 부지급도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거고. 문제는 주치의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환자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만 보고 수술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안과 의사들도 이제 세극등 현미경으로 본 거랑 실제로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을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열어서 봤을 때 그 진행 정도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빛의 방향이나 각도나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 사진. 그럼 사진이라는 게 사실 내가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봐서 딱 찍는 건데 그 사진의 타이밍이 절묘한 타이밍이면 찍을 건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이거는 뭐 그 전면부에 이제 뭐 혼탁이 있고 후낭부에 뭐 좀 요 정도의 혼탁이 있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의사가. 그 판단을 번복할 만한 그런 공신력이 있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한 7월인가에 이제 하급심 판례가 하나 나왔었는데, 세극등 현미경은 촬영 각도라든지 빛의 뭐 양 조절에 따라 갖고 그 정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최적의 검사, 그러니까 골든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직접 주치의가 세극등 현미경을 산동시킨 상태에서 눈으로 직접 들여봤을 때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데, 결국 그동안 이제 보험사가 의료 자문 동의를 구해서 세극등 현미경으로 백내장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 하는 거는, 사실 그 대한민국의 안과 전문의들이 보험 사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백내장이 아닌 사람을 백내장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안과학회도 대한안과의사회의 입장도 같습니다.
환자의 기록만 보고 백내장 정도와 수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자체가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제일 정확합니다. 그 진단을 했던 사람이 봤을 때 정확한 거고, 또 보험사에 제출되는 거는 프린트를 해서 가잖아요. 칼라 프린트를 해서. 그럼 칼라 프린터 해상도에 따라서 그게 부정확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인에게 보낸 의료 자문 회신서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세극등 사진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 내용이거든요. 적합하지 않으나 뭐 평가하기 어렵지만 결론은 부지급이다. 문제는 의료 자문 회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자문을 했다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 소속 병원만 적혀 있습니다. 병원 직인조차 없습니다. 자문 업체로 간대요, 우리 서류가. 근데 자문 업체에서 간호사 모집 공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문 업체에서도 간호사가 의료 자문을 해주는 거냐? 우리가 막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다,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다. 계속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라고 막 강조를 했었거든요. 자문을 했다는 병원 이름마저 서로 다릅니다. 의료 자문을 강남 성심병원에서 했다고 보험사는 밝히고 있지만 첨부한 자문서에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자문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은 경기도 안양에 있고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에 진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 문서물 자체에 문제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진짜 문서 위주로도 걸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건 그냥 타이핑 쳐갖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롯데손해보험은 자문의사의 이름 제공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자문업체는 병원 전문의와 계약을 맺지 소속 병원과는 맺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인들에게 보낸 문서에는 한양대 구리병원의 회신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병원 차원에서 자문이 이루어진 것처럼 통보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거는 병원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들 개인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분이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소속 그 의사의 소속을 쓰는 거지. 근데 병원하고는 관련이 없다면서요. 그쵸, 네. 심지어 동의한 적도 없는 병원에서 자문이 이루어졌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의료자문 실시 기관 안내라는 문구가 선명하지만 보험사는 자문을 의뢰할 때 제외하기 위한 병원들 목록이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실손보험을 받는다고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납득을 시켜라. 그러니까 의사를 공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롯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를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의사를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그렇게 계약을 한 거지 나한테는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손해보험사들의 의료 자문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의료 자문 동의를 구한다는 자체가 병원의 주치의 진단을 못 믿겠다. 백내장 자체를 이제 부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의료 자문이 늘면서 5배나 증가했습니다. 원래 내 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수정체를 갈아 없애버리고 이제 새 거를 넣는 건데 당연히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수술인데 굳이 없는데 하지는 않을 수술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1차 해갖고 이제 불지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객님 소송하시거나 금융감독을 밀어내세요. 이렇게 말래요. 그동안 이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봤는데 금감원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도 답변 오는데 1년이 넘게 걸리더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참다 못한 보험금 청구인들은 공동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지금 1,300명 이상이 이제 참여 신청을 하셨고, 그중에 지금 소송이 접수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한 1,000명 이상이 참여를 하신 걸로 제가 변호사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실손이 지금 제가 공동소송을 6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7, 8, 9, 10, 11까지 들어갔고 이제 12월 이제 또 들어갈 게 있고 12 계속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으세요. 올해 3, 4분기까지 실손보험사들이 뭐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손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하면서 또 내년도 뭐 10% 이상 뭐 보험료를 인상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맨날 언론에는 무슨 실손보험 과잉 진료, 뭐 실손보험 재정 적자, 손해율 급상승, 뭐 보험료 인상, 보험 뭐 4세대 전환, 맨날 그런 얘기만, 보험사 입장만 옹호하는 그런 기사들만 쏟아져 나오니 보험사들이 그 보험 그 어떤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쓰는지를 한 번도 뭐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 또는 환자분들에게는 온갖 서류를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보험금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 병원의 일탈을 보험금 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악용한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뭐 얘기도 해요. 과잉진료 얘기도 하는데 과잉진료면 병원을 잡아야지 가입자들을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잉진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보험 상품, 이 실손보험 상품을 설계할 당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백내장 실수를 할 걸로 예측을 못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질환자가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무슨 과잉 진료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 국가로부터 어떤 허가를 받은 어떤 안과 전문의들이 무슨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그 환자분들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제 실손 재정이 좀 많이 뭐 악화되고 뭐 손실률이 120%, 130% 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작년에 그 실손 보험사들이 다 이제 보너스 잔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자동차 보험이랑 거기에 흑자가 나서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뭐 이익이 나는 사업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라도 대기업에서 보험 사업 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보험사 운영 경비를 얼마를 책정했는지, 그런 것도 만약에 진짜 보험사의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보험료를 진짜 올려야 되느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개할 의무는 없다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면서 보험가입자들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뭐 보험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실손보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험사가 기존의 1세대, 2세대 보험 상품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4세대로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했는데 전환할 이유가 없죠.